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레드 쌤 채널의 프레드입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 한양대학교 재외국민 특별전형 전 과정 해외 이수자 특별전형 9월 입학 2022학년도 9월 입학 모집이 시작되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제가 핵심 부분을 한번 정리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에 그 접수 일정을 한번 보시면 다음 주 4월 11일 월요일부터 5월 4일 수요일 오후 5시까지 이렇게 접수가 진행됩니다. 우리 뭐 한국의 일반 수시나 그 3년 특례하고 비교해서는 뭐 접수 시간이 넉넉하죠. 그래서 지금 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는 성균관대까지는 마감이 되었고 지금 중앙대학교가 지금 12년 특례 진행되고 있죠. 9월 입학 부분이요. 그래서 이제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여유가 있어서 5월 4일까지 가능합니다. 뭐 특이점이라고 본다면 그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원서 접수 마감하고 그다음에 서류를 마무리하는 시기,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나 활동 서류들에 대한 온라인 업로드 시기가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 서류들에 대한 우편 발송이 또 있어요. 다른 학교들은 거의 우편 발송은 없는데 우편 발송이 있고 그 우편 발송의 마감 시일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5월 4일 수요일까지 원서 접수, 그러니까 전형료 납부 부분과 서류 업로드, 그다음에 서류 제출 부분, 그리고 우편으로 서류 제출한 부분이 모두 다 같이 마감된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뭐 해외 학생들이라서 혹시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소인까지 인정 이 얘기는 그 마감일 그날에 우체국에서 발송한 것들 그냥 당연히 그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 정도에 학교에 도착하겠죠. 하지만 우체국에서 그날 5월 4일 수요일까지 발송만 되면 우체국에서 발송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한양대는 뭐 공대가 뭐 최고 유명하죠. 지금 최근에 공대들이 매우 인기가 좋죠. 뭐 취업이나 그리고 뭐 4차 산업사회를 대비하는 아주 좋은 전공으로서 공과대학이 가장 유명한데요. 한양대가 특별히 공대가 뭐 국내에서 가장 좋은 공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부이기도 합니다. 다만 9월 입학 2022학년도 9월 입학 전형에는 공대, 뭐 인문대, 사회과학대, 일반 자연대, 그리고 경영대, 그리고 음악 대하고 예술대까지 다 이제 모집을 하고 있지만 의대하고 관호학부는 3월에만 입학 전형이 진행이 되고 가을 입학에는 불가능합니다. 그 부분 참조하시고요. 다른 뭐 대부분의 9월 입학 모집 12년 특례 모집 학교들이 다 의대하고 간호학과하고 뭐 수의대 같은 경우는 3월에 모집하고 9월에는 모집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자격 요건은 여러분들 뭐 다른 영상 12년 특례 영상에서 다 보셨겠지만 전 12년 전 과정 그리고 학기로 치면 세메스트로 치면 24학기 전체를 해외에서 공부한 학생들이 해당되고요. 사실 국적은 상관이 없습니다. 외국 국적도 가능하고 한국 국적인 학생도 가능하고 복수 국적인 학생들도 가능합니다. 다만 외국 국적이고 부모님이 모두 외국 국적이고 국적을 취득한 것이 고등학교 입학 이전이고 뭐 이런 학생들은 외국인 전형으로 접수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죠. 예, 그 부분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입학 전형은 12년 특례의 다른 학교들이 다 대부분 그렇듯이 서류평가 100%, 면접 없이 서류평가 100%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음악대학이랑 예술대학교, 무용학과, 음악대학 전학과 같은 경우에는 작품 심사로 이루어지는데 실기하고 좀 다른 것이 실기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이제 지정하는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실기 시험을 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방식이고 이 작품 심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나 작품에 대한 어떤 그 서류적인 부분으로 제출할 수 있는 그 부분을 가지고서 평가한다는 것이 이제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12년 특례의 어떤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학업을 어떻게 해외에서 어떻게 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조건은 앞에 다른 영상으로 제가 많이 설명드린 바 있듯이 총 23학기 이상을 해외에서 이수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24학기인데 한 학기 결손에 대한 부분은 인정이 된다. 전학을 통한 결손이든지 국가 간 이동을 통해서 이제 결손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23학기까지 하지만 22학기 학생들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23학기 11년 6개월까지 해외에서 학업을 할 경우는 12년 특례 그 24학기가 안 된다 하더라도 해당이 됩니다. 그 부분 참조하시고요. 그래서 그 학기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여기 서류적으로 다 평가를 확인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예외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하는 부분 참조하시고요. 자, 서류적인 부분은 이제 한양대 12년 특례가 가진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특이점이라고 한다면 온라인 업로드 그리고 온라인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 이외에 우편으로 제출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서 우편으로 제출을 해야 서류 접수가 만료된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다른 학교 같은 경우 우편 접수가 거의 없죠. 그 부분 다르다는 부분 꼭 참조하셔서 차질 없이 진행하시기 바라고요. 자, 서류 같은 경우는 모든 학교가 다 있듯이 입학 원서, 학력조회 동의서, 그 다음에 사실증명 발급 연락 신청서 이런 서류들, 그 다음에 12년 중에 가장 중요한 행정 서류 중에 하나가 출입국 사실증명서죠. 출입국 사실증명서까지 이 부분 여권사본 이런 부분 행정적으로 반드시 준비되어야 되고 이 중에 표에 나와 있듯이 일부는 우편 제출이 되어야 한다. 지금 말씀드린 5개 서류는 모두 우편 제출이 되어야 하고 온라인 업로드가 필요 없다라는 부분은 제출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작성해서 그냥 저장을 해두면 자동으로 제출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된다라는 부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외 서류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서류 중에 하나죠. 초등학교 재학 성적 증명, 중학교 재학 성적 증명, 고등학교 성적 증명, 재학 증명,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 증명 또는 졸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졸업 예정 증명. 이 서류들은 모두 뭡니까? 아포스티유가 되거나 영사 공증이 되어야 하는 서류들이죠. 그리고 이 서류들의 핵심은 성적 증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학업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고 재학 증명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한 12년 특례의 그 학업 기간, 학기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학기가 23학기 이상 문제가 없으면 사실대로 이제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중간에 이제 그 학교별 전학에 의해서 결손이 있는 학기들은 잘 체크하셔서 그렇게 결손을 포함해서 23학기가 되는지 확인하셔서 그 부분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을 하면 됩니다. 실제로 초중학교 성적 증명을 내긴 하지만 이 부분은 사실은 평가 부분에는 크게 관련이 없고요. 고등학교 성적 증명이 이제 성적 부분에 대한 평가에
주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기 10번에 나와 있는 스쿨 캘린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학기가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이제 진행이 되느냐라는 부분을 다시 확인을 해서 학기별로 결손 없이 학업을 진행했느냐 하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래서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요 서류들은 다 우편 제출이 또 되어야 하고요. 한양대 같은 경우는. 자, 그다음에 뭐 서류적으로 성적 증명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 부분은 모두 여기 기타 활동 증빙 서류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2년 특례 그리고 뭐 일반 학종 수시 같은 경우에 해외 고드 학생들이 접수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부분이죠. 기타 활동 증빙 서류, 뭐 학교에 따라서 다르게 부르기도 합니다만은 뭐 학업 능력 증빙 서류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어떤 학교들은 그 학생부 대체 서류 증명서라고 뭐 부르기도 하고요. 증빙 서류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 서류가 가장 중요한데 이 서류들은 뭐 여러분 확인하시다시피 수상 경력이라든지 공인어학 성적, 표준어학력 평가 자료, 뭐 SAT, ACT, AP 같은 거죠. 그리고 IB 같은 거죠. 그리고 각종 뭐 자격증이나 활동 서류 뭐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여러 가지 뭐 엑스트라 커리큘러 활동이라든지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아카데믹한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학업 기간 중에 중고등학교, 초중학교는 해당이 안 되고요. 고등학교 졸업 후의 활동도 해당이 안 되고 그 이전에 그 기간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에 활동한 부분, 수상한 부분, 공인어학 성적 취득한 부분, 표준어학력 성적 취득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다만 그 여러 가지 어떤 뭐 피치 못할 상황에 의거해서 졸업 직후에 받은 성적이 있다면 그 부분은 사유서와 함께 제출하면 반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러시아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런 또 변수가 있더라고요. 학교에서 러시아 그 제재에 의해서 시험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 이외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시험을 못 본 학생들도 작년 같은 게 있었는데 그런 경우 사유서를 작성을 해서 적절히 이 증거 서류와 함께 제출을 하면 관련 성적이 졸업 이후의 성적이라도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예술 계열, 그 경우에는 이제 그 작품이나 성과물에 대한 부분을 이제 서류화해서 제출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요. 뭐 사유서 방금 설명드렸고, 그 이외에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그 양식에 있는 대로 이제 작성해서 제출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자기소개서는 좀 이따가 뒤에서 양식을 보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류는 이렇게 해서 한양대 같은 경우는 온라인 업로드 그리고 우편 제출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여기 목록표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작성을 해서 온라인에 그냥 저장해 놓아서 자동 제출하게 되는 방법, 그리고 다른 어떤 서류들은 온라인으로서 스캔해서 업로드하는 방법, 그리고 그 서류들을 우편으로 다시 그 출력해서 학교로 우편 발송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다 한꺼번에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자, 그 이외의 부분 중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아포스티브 부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최종 등록자들이 추가적으로 증거 서류로 제출하는 부분들은 합격 후에 제출하는 부분들이 또 있다라는 부분. 고등학교 졸업을 하기 전에 지원하신 분들은 졸업 증명서, 그리고 아포스티브 기록이 좀 늦어지는 경우는 이제 예외적으로 가끔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포스티브 서류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기타 그 학력 증빙 서류들, 기타 서류 활동 증빙 서류들, 이러한 증명 서류들은 학교의 요구에 의해서 합격 후에 제출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참조하시고요. 자, 그래서 그 대부분의 내용들은 제가 커버를 해드렸고, 저기 양식을 보면서 추가 설명드릴 부분이 이제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 그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다른 학교들도 그렇지만 12년 특례도
영문이 아닌 한글로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국제학부만 영문 작성이 가능하다. 다만 뭐 내용 중에 이제 꼭 영어로 표현할 부분만 영어로 쓰는 것은 문제 없고요. 그 전체적인 내용은 한글로 작성이 되어야 한다. 뭐 우리 해외 학생들 중에서 12년 특례 이제 진학하는 학생들은 한국어가 서투른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잘 준비를 해서 제출해야 되고요. 자, 내용은 보시면 뭐 1번 같은 경우에는 자소서 내용 보시면 진로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어떤 용어로는 전공 적합성에 대한 내용들을 본인의 학습 관련된 기록과 뭐 기타 서류로 낸 내용들, 그리고 뭐 수상 경력들, 그리고 뭐죠? 뭐 AP나 ACT 같은 과목들, 표준화 성적들 이런 것들과 본인이 그 전공 적합성과의 연관성 또는 앞으로 공부할 부분에 대한 어떤 기초 학업에 대한 내용들 그런 것들로 어떻게 준비해 왔는지 가능하면 증거 서류가 있는 부분들을 그 스토리로 잘 정리를 해서 미리 기획을 해서 잘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본인의 인성적인 부분을 공동체 활동 또는 봉사 활동 뭐 이런 고등학교 재학 기간 내에 본인의 활동 내용 중에서 본인의 인성을 잘 나타내는 부분 그리고 공동체 의식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봉사 정신 타인에 대한 이타심 뭐 그런 것들이 잘 나는 스토리나 그런 내용들을 잘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3번 같은 경우에는 그 지원 동기와 진로 계획, 뭐 한양대에 특별히 지원한 동기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양대에 재학 중에 뭐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갈지, 그리고 그 졸업한 후에 어떤 형태로 본인이 미래를 설계하고 있는지 한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서 그 구체적으로 기술을 해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좀 설명드렸지만 기타 활동 증빙 서류 뭐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고등학교 성적 이외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작성에 그 기획과 작성에 큰 공을 들여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성적적인 부분이 성적표에 나타난다면 성적표에 나타나지 않는 고등학교 활동 전반 그리고 학교 성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학업적인 능력들 그런 부분들이 뭐 공인어학 성적이라든지 표준화 성적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그리고 수상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잘 표현될 수 있도록 그 적절히 이 서류들을 안배를 해야 되는데 한양대 같은 경우는 15개의 항목의 서류가 가능하고요. 보통 10개 항목이 많죠. 10개 항목에 20페이지가 많은데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15개 항목에 30페이지, 각 항목당 2페이지 또는 뭐 어떤 항목은 1페이지로 하고 어떤 항목은 그 나머지 페이지를 추가하면 되겠죠. 그래서 15개 항목으로 30페이지까지 가능하고 이 부분들은 사실은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뭐 수상 기록으로 몇 개를 할지 그리고 표준화 성적, 공인 성적을 몇 개를 할지 그리고 본인의 활동을 몇 개를 할지 15개를 어떻게 적절히 안배해서 본인의 특이점, 능력, 학업 능력, 활동 능력, 그 다음에 인성적인 부분 그리고 본인의 어떤 특별한 전공 적합성 이런 것들 중에서 본인의 장점을 가장 잘 어필할 수 있게 서류들을 적절히 취사선택해서 잘 정리하고 특히 여기 증빙서류 목록표에다가 내용을 잘 요약해서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축소, 확대, 복사 뭐 이렇게 포트폴리오 형태로 구성하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서류 2페이지 내로 표현되지 않는 부분은 여기 활동 서류 목록표에다가 적절히 요약해서 잘 작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한글로 작성해야 되고 국제학분 영어로 작성하면 되는 거고요. 자, 그렇게 서류 구성을 하면 되는 것이고 뭐 추가적으로 아까 처음에 중간에 말씀드렸던 사유서 같은 경우는 뭐 학기 결손에 대한 부분 아까 그리고
뭐 출입국 사실에 대한 부분, 조기 졸업에 대한 월반 부분, 뭐 이런 다른 학생과는 좀 다른 그리고 입학 조건이나 어떤 본인에 대한 평가 내지는 입학 조건의 어떤 기준 요건에 혹시 미달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충분히 사유로 증명할 수 있어서 그 합격을 해달라, 합격에 검토 대상에 꼭 넣어달라 하는 부분을 여기에다가 작성하면 됩니다. 아까 뭐 추가로 말씀드린 여기 나와 있지 않는 부분 중에 기타 사항으로 졸업 후에 저기 받은 성적들 또는 시험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뭐 특별한 사유가 피치 못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그 사유를 작성하고 증거 서류를 첨부를 해서 제출을 하면 평가 대상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한양대학교 12년 특례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특별 전형 2022학년도 9월 입학, 후기 입학 전형에 대해서 다음 주에 시작되는 전형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프레드쌤 채널의 프레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